바쁜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의 군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협약식을 위해 함께 하신 우리 농장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그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이라든지 이 지식 전달은 모두가 이 행정기관 위주로 실시되고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사는 또 앞으로 이 군의군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모두가 민간이 주도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뜻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 대추 가격을 잘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추 가격을 무작정 잘 받을 수 있느냐? 우선에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이 품질을 이제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추 가격을 농사를 지어놓고 대추 가격을 이제 이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이 상인들이 이제 외지에서 들어왔습니다. 뭐 보통 한 6, 7만 원 정도, 6만 원 이름 지어놓고 가면은 그게 이제 농민들 사이에 기준이 돼 가지고 서로 얼마 받아야 된다 하는 이제 얘기 끝에 뭐 더 받는 분들은 7만 원 받고 또 6만 5천 원도 받고 이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대추 가격을 결정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모인 것입니다. 이웃집의 대추 가격이 다르고 또 옆집 대추 가격이 달랐습니다. 그게 농사를 잘 못 짓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비롯되는 것이죠. 농사 잘 짓는 사람은 해마다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 잘 못 지으신 분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그다지 작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이 농사 잘 짓는 사람의 이 비결, 이 노하우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갖자는 것입니다. 나누어 가지면 못 짓던 이 대추 농사도 잘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군위에 있는 것은 군의군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브랜드로 출하가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격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추 전지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강의를 스마트 농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김동균 교수님께서 또 이 강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농사를 지은 것들을 우리 유통센터로 가져오면은 여기에서 선별을 하고 또 그 세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군의군 이제 유통센터 명의로 이제 나갑니다. 외지 상인들이 볼 때 이거는 10,000원 충분하다. 서로 인정이 되는 수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가격, 지금까지 받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제 얘기들을 고봉스님이 이제 하시게 될 것이고 또 김동균 교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된 대추를 우리 유통센터에 전부 집합되게 하고 여기가 궁극적으로는 경매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모이신 분들 이제 별초, 상초 또 뭐 이제 우리가 구분한 그 특초 이 상품 이외에 우리가 시장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은 또 이 즙을 짭니다. 즙을 짜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추즙이 즙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추하고 궁합이 맞는 이 식품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추즙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렴한 수수료만 받고 이제 전기료 정도 나오는 수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를 내드립니다. 군위군 임산물유통센터가 공익적 기능을 하는 데 있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해보자는 이제 취지가 오늘의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적게 노력하고 많은 돈을 벌이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과 욕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성실하면은 신용사이고 신용사이면은 성공합니다. 성실하기가 어렵고 신용사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초농사뿐이 아니고 무슨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친구지간에 못 가면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늦으면 늦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성실의 시초입니다. 동네 전부 다 일하는데 어떨 때는 뭐 좀 몸 피곤하다고 내 빠지면 그것도 성실해서 빠지는 겁니다. 신용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삼성이고 현대고. 오늘 아마 고봉선님께서 나오셔갖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안 봐도 훤합니다. 첫째, 스님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스님은 우리 인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치료해주실 분이시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지어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기에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 그게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쉽게 돈 벌일 것 같아도 누가 뭐합니까? 지금 선진국가를 가는 데 다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쉽게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우리가 자꾸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이 아니고 이발소 협동조합도 있고 버스 협동조합도 있고 협동조합 뜻이 뭡니까? 공동으로 구입하면 원가가 그렇게 되죠. 공동으로 판매할 때 내가 많은 물동량을 갖고 있으니까 가격을 잘 부자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잘한데 왜? 하도 속고 속히 나는 길에 이심할 수밖에 없어. 만약 돈을 버리면은 농가를 먹자 버거든. 그리고 혹시 실패하면은 니 탓이다 하고 막 이러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식회사가 안 되는 게 바로 그래서 안 됩니다. 이제 독수리 사방책 하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돌돌 뭉쳤습니다. 생산자가 여러분들 주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고홍스님께서 농사의 노하우도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들도 오랜 세월 동안 전부 다 박사입니다. 박사.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자기의 노하우를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하면 내가 뒤처진다고. 쉽게 말해서 이제 영천에 가면은 중풍의 대가가 있어요. 중풍의 대가. 손약국이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어른이 중풍의 대가는 대가인데 내일 가르쳐주지 모레 가르쳐주지 하다가 쭉 돌아가셨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이고 내가 아버지 전수 받으신다 하고 약 쓰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어른 밑에서 이거 써니면서 내가 전수 받았다. 그래 아무도 몰라.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중풍 걸린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은 거기 다 약지도 갑니다. 그럼 그분이 왜 안 가르치고 갔을까? 왜 일본에 독일은 3대, 10대, 20대, 30대 몇백 년 전통을 이어올까? 그게 바로 선진국 되는 길과 후진국 되는 길의 차이점입니다. 첫째, 믿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요번에 주주들하고
또 생산자들한테 신용을 쌓아야 되지. 우리 뭐 현찰 박치기를 해줘야 돼. 하도 속아 나눠 있기는. 안 그러면 그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됩니다. 세상이 참 어려워요. 세상의 유통을 알면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에서 다약값이 내보다도 더 싼 사람은 제일 상복하거든. 어떤 살까? 현찰 갖고 있어, 이 사람은. 현찰 가지고 세계 다약 생산 공장에 오판을 냅니다. 1100다이아 1억개 현금 박치기. 그러면 원가가 무지무지하게 막 내려옵니다. 그렇게 헐게 구입하니까 그렇게 흐른 겁니다. 유통 아무나 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한번 해보자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들 어떠한 건물을 짓고 하기 위해서 자기 땅이 필요한데 우리 군위군청에서는 땅 사고 건물을 다 지어줬습니다. 영업한 사람 못 들어가면 돼. 그런 여건을 갖춰 놨으니까 영업하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절감이 되는 거지. 소유의 개념과 사용의 개념을 보면은 소유할 필요가 없어, 평생 동안. 사용만 하면 돼. 그 집 살 필요도 없다니까. 우리 농기계 임대 갚으면 되지. 그거 뭐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 고쳐주지. 그러한 기틀 속에서 유통하는 분들이 이걸 또 모내하는데요. 그래서 첫째 모든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가 생기도록 또 유통하시는 분들은 생산자들한테 해줘야 되고 생산자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사실 물건만 좋으면 다 팔립니다. 아울러 정말 이 군위를 하는 이름이 이제 만개를 할 겁니다. 이런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삼국유사를 지었기 때문에 개천들이 나오잖아요. 응?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그렇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에 우리 군위에서 비행기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많은 사람 오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다른 말씀을 또 드리지만은 물건 정말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저희들이지 저희들은 다른 국민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뿐입니다. 대출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원래 모든 게 잘 되시고 대출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전심 우리가 전심을 대접해야 되는데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뭐 교수님께서 제 뭐 교육할 내용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조모님한테 몇 분 정도 해야 됩니까 하니까 10분만 하래요. 그래서 10분 어떻게 압축을 하지? 그래서 제가 정말 군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저는 그 나이는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수행은 한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찰이 맹성기에 다 있고 아니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관광을 가보면 다 느낄 수 있는 곳이 다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를 해서 정말 스님은 똥도 안 누고 오줌도 안 누고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정말 뭐 뽕하면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육신도 여러분 것들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가지거든요. 그래서 대추가 얼마나 좋은 그 물건이냐면 물론 대추 원산지는 유럽이지만은 이게 고르시 때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전파가 되어서 보온이 최고의 생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대추가 최고의 물건은 바로 군위, 우보 이쪽에 대추가 최고 좋은 겁니다. 여기 혹시 농사를 한 10,000평 이상 지으시는 분 한번 대추 농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10,000평 없습니까? 그 농사를 한 30,000평 이상 지으시는 분 30,000평
농사 3만 평. 제가 제일 많이 짓는 거 제가 3만 5천 평을 짓는데, 그러면 몸에서 왜 3만 5천 평을 질까 하는 생각까지만 제가 젊다 보니까 10년 전에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아도하상께서 머슴을 살면서 불교를 전했다는데, 그래서 한번 과연 그 어른이 왜 그랬을까 싶어서 그 소골차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으로 10원도 없이 들어왔어요. 10원, 정말 10원도 없이 빈털터리로 끌만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찰을 꾸미고 농사 짓고 어르신들이 못하는 농사를 제가 맡아서 하게 됐고, 여기 또 이진이도 이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진이도 대주밭 있고 오보 달사에도 대추밭 사과밭 짓고, 그리고 복성에도 사과밭 2,000평, 2,000평, 쪽 6,000평, 사과밭이 총 한 8,000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찔까 이렇게 좀 상상이 안 되겠지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그 보조사업 아까 군수님이 그 이야기하신 보조사업은, 여러분 보조사업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보조사업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에요. 그게 공짜돈 절대 아닙니다. 무서운 돈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보조받으면 대단한 것 같고, 보조받으면 뭐 군에서 뭔가 좀 뺏기는 것 같고 그런데 처음 하는 말씀입니다. 보조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반납해야 됩니다. 다시 어디다? 내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줘야 됩니다. 여러분 대출을 얼마 파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출을 진도농협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1년에 1억 이상을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보 농가들하고 대출을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장사꾼인 줄 알고 제가 그분들보다 다른 분보다 돈을 더 들였습니다. 그 제가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저는 한 9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외거리 받은 그 남은 입금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또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했는데, 제가 진도농협하고 캔슬이 났습니다. 정말 가슴이 얼마나 아팠던지. 여러분 대출 납품은 검수하겠죠, 그죠? 정말 잘해 주십시오. 찌꺼기 빼고 그 태운 거 넣지 마시고.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한 농가를 뺀 농가는 다 옆에 섞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이러니까 안 되는구나. 장사꾼들이 얼마나 그 머리가 좋으면 이미 파악을 다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수급할 때도 이렇게 딱 재놓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여기 계신 분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딱 이렇게 재놓으면 앞에 이제는 좋은 거 넣고 안쪽에는 그냥 그저 그렇게. 들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뭐 그게 왜 그거 들어갔을까?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차죠. 제가 농사가 대추, 사과, 고사리, 연, 하우스 100m짜리 5동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런 어떻게 되면, 작년에 제가 이제 태국 부부를 제가 이 부부를 데리고 한 달 월급 300만 원 주면서 제가 했고, 3분의 1은 자재값, 3분의 1은 인건비, 3분의 1만 제가 갖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사과주스 공장도 소복을 제가 인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사과주스가 안 팔린가를 보니까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사과를 가지고 짜고 있더란 말이에요. 저도 짜줍니다. 가오해줍니다. 저희 절에 뭐 종문도 와 있고 시도도 와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내가 짜줘야 되지? 근데 우리 태국의 애들이 안 짜려고 그럽니다. 선생님 못 짜요, 못 먹어요 이러면서 부끄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태국은 왕족의 나라입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짜고 딴 집장을 다 수급해보니까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원리는 직대로 지금까지 지켜왔고, 제가 담보를 해서 돈 1억 7천을 받아서 공장을 다시 설계해서 만들고, 서상돈 씨가 마지막 나루터였던 거기 하창에다가 제가 건물을 짓습니다. 제 돈을 주고 지어서 거기다가 이제 커피도 먹고. 여러분들 커피 다 드시죠? 스타벅스에서 커피 1년에 찌꺼기를 4,000톤을 버립니다. 4,000톤을. 4,000톤이요. 4,000톤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주스를 짜면 250개를 짜거든요. 250개, 노란 컨테이너 250개 짭니다. 찌꺼기 저희들은 하나도 안 버리고, 저희 절에 오시면 그 밭에 큰 드럼통에 50개가 다 빈혈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친환경 기피제를 쓰라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농사 짓는 걸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그런 농협에 그런 주고 농약값 주고 뭐 주고 하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공장 가서 일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사는 길 같아요. 편하고 시간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냥 그저 그네들이랑 노는 겁니다. 지금 CJ 대기업들이 임실이나 영장이나 다 계약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머슴이고 그네들은 앉아서 고푸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 천만 원. 이제는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격을 측정하고 우리가 너네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스토링을 만듭니다. 이야기를 만듭니다. 어르신들의 브랜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대표잖아요, 대표. 우리가 대표이고 우리가 임산물 파면 그룹입니다. 하나의 불리운 대출 그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대표입니다. 대표가 되셔가지고 뭔가 손을 번쩍 들고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대추에 임산물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산물의 가격 결정력이 유통을 이제 쥐고 있는 쪽에서 가격 결정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시스템들을 구현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 가지 그 컴퓨터적인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산지유통센터와 함께 이제 첫걸음을 내딛어서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씩 갖춰서 결국에는 농민들이 가격 결정들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로 이제 이런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식이 세계화 못 되는 것이 보면 손맛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계화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대가가 어떤 음식들을 이렇게 손맛을 또 이렇게 대략적인 그 경험에 의해서 음식을 할 때 농업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계속 경험에 의존해서 하는데 정확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수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한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경험적인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농업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스마트 농업이 발전을 했습니다.